솔바이농어는 인연이 좀 깊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모님이 1년 동안 교육받고 그 전에 이제 또 오셔가지고 저희 오늘 오후에 가겠지만 저희 정원도 카페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실시간 실방을 했어요. 둘이서. 그때 실방할 때 주제가 귀농 빚쟁이. 네, 귀농 빚쟁이. 어떻게 귀농의 빚쟁이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1시간가량 실방했던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사례를 많이 들어요. 이 농장의 사례를. 그리고 생각해보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생각해보면 어때요? 규모가 적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지. 26. 26동. 근데 노지도 또 한 5,000평. 5,000평 또 있고. 규모도 엄청 커요. 근데 그 규모 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기록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귀농한 지 지금 몇 년? 올해 이제 기농 16년. 16년 차. 그럼 16년 차 어떻게 해왔던 과정을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듣는 거예요. 16년 차고 규모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록해오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블로그부터 시작하고 그런 과정들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농업계에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인사이트를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규모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조금만 노지에서 하고 하우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좀 보고 또 특히 4학년들 이번에 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창업을 한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1학년과 4학년을 잘 생각해서 저 친구 사과 농장 크게 지어요 지금. 거창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농사도 짓고 경화에도 지금 농사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또 사과 농사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감안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바이농원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는 유튜브가 대세다. 나도 시작했지만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유튜브도 또 시작하라 그랬고 우리 윤 박사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꾸준하게 했고 다른 분들은 꾸준하게 안 해서 그냥 평범한 농업인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쌈채소 모종을 심는다 그러면 그 쌈채소 심는 방법을 갖다가 저는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의 이제 거의 이제 아마 오늘 내리면 아마 70만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농업인 유튜버 구독자 1위 아니에요, 1위. 그죠? 네. 70만 유튜버 본 적 있어요? 농업인 중에 없다니까 이거. 웬만한 데 가면 10만 유튜버도 사실 보기 힘들어요. 그죠? 보기 힘든데 우리 진짜 이 솔바이농원에 와서 여기 왔던 계기를 해서 우리 충남대 창업 학생들이 진짜 예전에 솔바이농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많이 진짜 도움이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음식점 LG전자도 다니다가 음식점을 한 3, 4년 정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농을 했는데 기농하자마자 하우스 28동 임대를 했는데 그냥 태풍 맞아가지고 쫄딱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1억 5천 이상 이제 까먹고 빚이 5천이었어. 5천. 네. 그러니까 진짜 인생 자체를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 딸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갈 때인데 정말 막막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제 기록이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영농일기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기술센터에서 영농일기 책자를 줘. 그럼 거기에다 매일 영농일을 적어야 돼. 근데 그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음 카페가 정말 유명했어요. 트렌드가 SNS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예전에 15년, 16년 전에는 다음 카페 지난 다음에 블로그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밴드, 네.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거의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고 인스타그램도 해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올리지. 네. 예전에는 꾸준히 올렸었어. 다 올렸었어 다. 그러다가 지금 모든 합쳐진 게 뭐냐면 유튜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모든 게 합쳐져서 유튜브가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대항마가 떠오르는 게 뭐요? 유튜브 대항마로 떠오르는 거. 그거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틱톡. 틱톡이 뜨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후계농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생판 농업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농업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생판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자본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진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또 하나는 아주 절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나는 태풍 맞아갖고 어떻게 됐다 했어. 진짜 마이너스 5천이 됐지 재산이. 근데 지금 16년 차 오래된 지금은 나는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네. 왜 이렇게 됐겠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기 살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일절 정말 보통 일주일에 3일은 내가 농장에 없고 보통 4일은 여기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맨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솔바이 농은 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뭐 유튜브나 찍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농장 와보면 입이 쩍 벌어져. 왜냐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옛날처럼 외국인이 막 6명 4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외국인 딱 1명이야. 나, 아들, 와이프. 일이 필요하면 주말에 공장 다니는 외국인들 불러서 4명, 5명 하고 일을 한꺼번에 확 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수확만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 지금 풋마늘을 지금 원래 뽑는 시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우스에 심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일찍 뽑아내서 남들이 안 나올 때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그거를 판매를 해요. 근데 올린 지 하루 만에 200박스가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품절되고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막아놨어. 그랬다가 이제 내일 작업을 해서 담아보고 또 이제 약간 모자른다 그러면 이제 또 남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유튜브에 그냥 게시판에 유튜브에 지금 게시판 있는 거 알죠? 게시물 거기에 올리면 그냥 또 바로 쫙 들어와요. 이게 돼. 왜? 지금까지 SNS 유튜브를 갖다가 솔바이 농어라는 플랫폼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SNS는 블로그만큼은 저는 기본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검색을 아무리 유튜브가 떴다 하더라도 검색을 우리가 대부분 다서 네이버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블로그만큼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면 인스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영상 제작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해서 지금은 유튜브도 틱톡이고 롱폼 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돈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짤 영상 한 15초에서 20초 영상을 그냥 유튜브, 틱톡 같이 올려도 아니면 인스타까지 같이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15초, 20초짜리 영상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뭐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농민들 대상으로 해갖고 유튜브 강의, 뭐 마케팅 강의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가면 우리는 뭐 농장이 너무 커서 사람이 없어서 일이 힘들어서 뭐 영상 편집하고 찍을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하루 일과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나보다 바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도 못 봤어. 그 정도로 진짜 나는 바쁘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영표 선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고등학생 강의 중에 한 얘기인데 정말 내 진짜 딱 마음속에 닿던 그 얘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사람은 매일 이렇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게 항상 매일매일 교체가 되는 거야. 네. 근데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게 되면 나이 먹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거를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돼?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우리 이게 지금 창업농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상을 찍던 블로그에 올리던 그냥 긴 영상이 아니니까 그냥 짧은 영상으로 한 10초, 15초, 20초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인스타 이런 데 그냥 올리기 시작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팔로우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내가 농사 짓는 거를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말도 많아. 핑계도 많아. 네. 유튜브, 틱톡, 인스타 팔로우, 구독자 늘리는 거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구독자 70만이 다 돼가지만 이거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서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프로들만큼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아까 품만을 저기 지금 포장하려고 내일 작업하려고 쭉 박스 작업 싸놨는데 그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하루도 안 가. 하루도 한 4시간 5시간 만에 한 200박스 정도 들어와서 우리 아들도 지금 여기 연암대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찬농 그거 이제 작년에 돼가지고 요 근처에 지금 땅을 계속 알아보는 중이야.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게 되면 땅을 사게 되면 3분의 2만 하우스를 짓고 나머지는 이제 체류형을 갖다 놓던가 집을 갖다 놓고 나머지는 그 위에는 이제 유통센터를 만들 거예요. 네.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그렇지. 유통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이 친구처럼 솔직히 딱 이게 되잖아. 얼굴이. 네? 멋있잖아. 얼굴이. 이런 친구는 지금 농산물 농사 진 거 어떻게 팔아요? 농사 지은 거 지금 제가 스마트 스토어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포장 거래나 포전. 포장 거래나 아니면 포장을 밭대기. 네. 아 그렇게 나간다고? 아 우린 또 밭대기 이렇게만 알아듣지. 네, 그렇게 한다고. 네. 포장 거래나 나머지는 설이나 아니면 추석 때 선물로 한 몇천 박스씩 나가고 있어요. 부사하고 홍로하고. 네. 아 그래 이 정도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직거래를 라이브를 한다면 그냥 이거 대박인 거야 이거. 그러면 한 30% 정도는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뭘로 한다? 틱톡, 유튜브. 네. 네. 긴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짧은 영상 그걸로. 그 다음에 틱톡 라이브를 갖다가 여기 있는 친구들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그 다음에 틱톡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팔로워가 돼야 돼. 그럼 지금부터 이런 데 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약간 일상이라든가 브이로그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길게 찍지 말고 아 내가 이거를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왜 찍어 올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유튜브는 틱톡은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돼. 그냥 올려. 그냥 올려. 그러면 그게 터져. 네. 그래서 어차피 농업으로 창업을 한다면 농사 짓고 내가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솔바이 농원처럼 어떤 플랫폼을 갖다가 크게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농사 지은 거, 주변에서 농사 지은 거 이런 걸 다 판매를 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는 대세야, 대세. 그냥 농사만 져갖고는 내가 봐서는 절대 성공 확률이 5% 안쪽이야. 그럼 여기에서 5% 안쪽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 키워야 돼. 나를 명품화를 만들고 내가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커지니까 수익 구조가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기자재 이런데 뭐 농기계, 농기구 이런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홍보해 달라고 하는 유료 광고 그거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농사 진 거 농산물을 갖다가 직접 판매는 뭐 그거는 일단은 기본이고 맨날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사기 위해서는 좀 인기 있는 거 그런 거 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착순을 서야 돼. 우리는 200명, 300명이고 얼마나 팔기가 쉬워요 이게.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거 밭대기로 넘기다 이제. 거기서 한 20% 30%를 내가 더 얻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기농기촌 뭐 꿈꾸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꾸준히 내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를 명품화를 시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솔바이 농원 오면 뭐 허술하고 와 이렇게 뭐 여기서 이런데 견학 왔어? 처음에 오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기농 하는데 이제 기농 기촌 교육하는데 보면 이제 사실 뭐 스마트팜 삐까뻔쩍하고 시설 잘 돼 있고 딱 봐도 뭐 1000평이면 한 7, 8억 정도 들인데 그런 데를 대부분 다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한테 오면 그런 데 보고서 우리한테 오면 좀 되게 초라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알짜배기잖아. 알짜배기. 네. 일단은 큰 돈을 안 들이고 내가 나를 명품화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으로 해갖고 내가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리 시설이 좋고 품질이 좋아도 결국은 그거를 팔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창업적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저걸 해봐요. 어떤 거를 먼저를 그 플랫폼을 유튜브를 하던 틱톡을 하던 인스타그램을 하던 지금부터 꾸준하게 짧은 영상을 계속 올려봐봐. 올려. 네. 하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져. 자, 잠깐 동안 요 밑에 네. 우리가 마늘 내가 이제 그거 내일부터 작업하는 거 박스 작업해 놓은 거 그거 한번 보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인터뷰하면서 네, 얘기합시다. 그렇게 자, 합시다.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봅시다. 네. 그냥 다 놓고 내려가도 돼요. 네. 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 조심하고. 여름에 택배 보내죠? 우리 여름에. 그것 좀, 여름에는 이제 여기다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택배 넣죠. 자, 오, 마늘. 지금 마늘이 이렇게 잘 컸어. 지금 마늘. 자, 여기 다 오면 제가 자, 네,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작업동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하우스가 있고 여 뒤에 또
저 밑에 또 뒤쪽으로 10동이 또 있어. 6동이 또 있어요. 이번 겨울에 그냥 눈 많이 와갖고 폭삭했어, 여기.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대로 쓸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농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마늘을 노지에 심어가지고 마늘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2동을 이렇게 심었어. 풋마늘을. 그래서 이 풋마늘을 마늘이 나오기 전에 이제 보통 겨울에 사람들이 이제 묵은 김치를 많이 먹어요. 묵은 김치를 먹고서 요때 되면 파릇파릇한 채소를 갖다가 먹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저는 이제 그거를 파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요 시기에는 돈이 안 돼. 계속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 비료 사야죠, 농자재 사야죠, 뭐 거름 사야 되죠, 또 사람 또 일 시키려면 인건비 들어가죠.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심어놓고 이걸 팔면 요 한 동에서 보통 300은 나와요. 2동이면 600이잖아. 지금 이 시기에 600이면 엄청 큰 거예요. 네. 나는 계절별로 돈 될 만한 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연중 돈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잘 안 해. 왜냐면 귀찮거든. 이게 이제 솔바이 농원만의 어떤 노하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꾸준함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 될 만한 거를 해서 수익이 나게끔. 지금 여기에 송장을 저렇게 다 붙여놨잖아요. 택배 보낼 거 저렇게. 네. 저거 박스 작업 이제 내일 하려고 저렇게 다 해놨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거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요거를 뽑아내고. 얼마나 걸린 거야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작년 9월 말에 심은 거죠. 어차피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또 하나는 이제 포기 생채달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 상추를 들어봤죠? 예, 포기 상추처럼 생겼는데 양상추하고 그 다음에 상추하고 반 정도 아삭아삭해. 그거를 포기를 이렇게 키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한 400박스가 나와요. 그러면 키로에 10,000원, 택배비 별도. 그렇게 해가지고 2달만 키우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뽑아내고 그거를 한 2동 정도 또 심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잎을 하나하나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 그래서 2kg 박스에 들어가는데 한 7개, 8개면 한 박스가 돼요. 그걸 이제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택배비 별도. 그래 여기에서 400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참 그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배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판매하잖아요. 상추도 네. 여름에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농장이 정말 잘하는 게 아이스박스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아이스박스는 여기 택배 보낼 때 최소는 아이스박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엄청 많아지면 여기 공간이 다 아이스박스로 차야 돼.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 비법이 있거든. 예로 보내거든. 지금 예로 어떻게 지금 그거 하는지. 그게 굉장히 컸어요. 이게. 예,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열무도 했었어요. 열무. 근데 열무를 여름에 이렇게 택배 보내는 건 이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열무를 하루 전에 수확을 해갖고 저온 창고에서 냉을 시키는 거야. 이게 저온 창고거든요. 네. 냉을 시킨 다음에 택배를 최대한 늦게 오라래요. 그렇게 하고 택배를 보내. 우리 쌈채소도 여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보통 여름에는 6시 반 정도 되면 날씨가 훤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6시 반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찍 쌈을 따서 저온 창고에 넣고 최대한 늦게 포장을 해서 택배 보내는 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름에도 채소 같은 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기도 골판지에도 보내도? 네, 골판지에 보내도. 대신에 여기서 포장을 하면 되죠. 네. 포장을. 네. 안에 이제 저온 창고에서. 근데 여름에 저온 창고에서 하면 감기 들리고 막 그래. 그리고 잠바 입고 막. 잠바 그렇게 입고. 해. 그러니까 수확후 관리야, 수확후 관리. 나중에 수확후 관리 기술을 할 때 배울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보시다 보면. 만약에 진짜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티로폼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스티로폼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보통 공간을 차지하는 게 환경적으로 없죠.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 박스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다음에 겨울에는 겨울에도 이걸로 나가면 문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비닐 4개 정도 겹으로 이렇게 싸요. 비닐 겹으로 안에다가. 네. 그러면 요거 비닐 하나에 보통 2도 정도가 커버가 되거든요. 4개면 8도잖아요. 영하 8도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겨울에는 쌈을 따도 원체 천천히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물러. 그러면 이 안에 열풍기를 틀어서 최대한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모종이라든가 삼채소 모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모종을 전부 다 키워서 우리가 판매도 하고 우리가 심기도 하고. 그리고 모종을 아이템을 하나 준다면 진짜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템을 하나 준다면 모종을 직접 키워서 판매하는 거 이것도 마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워낙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텃밭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SNS에 올려서 판매하면 진짜 좋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유튜브 쪽이 더 컸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얽매야 돼.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 왜냐면 유튜브를 촬영 나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모종도 한번 생각해봐요. 모종도 진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1, 2, 3, 4, 5월 달까지. 가을에는 또 뭐예요? 배추, 김장배추 모종. 이것까지 제대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모종은 육모업 등록을 해야 돼. 300평 이상 교육을 받고. 네. 우리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작물 요즘에 뜨는 거 딸기 토마토 말고 그런 거는 파프리카도 너무 좋지. 근데 뭐냐면 노지재배인데 콩도 하려면 대량으로 외국에서 농사 관련된 거 외국에서 나갔다가 이 사람의 아이템을 얻어서 요즘에 논에다 콩 재배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몇 년 동안 콩을 기계어 작업해가지고 지금 10몇만 평을 갖다가 콩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 돼버렸어요. 다 기계화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쪽파가 떠. 네. 쪽파가 왜 뜨냐면 종구를 한 번만 사면 내가 종구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 근데 쪽파가 1년에 보통 3번 농사를 짓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보통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쪽파를 2동을 심었어. 요거 전에 쪽파가 다 나간 거야. 이게 쪽파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쪽파간이 기계예요. 이게 지금 쪽파간이 기계인데 요 쪽파를 짜는 기계 이것도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야. 이거 협찬 받아서. 네. 그럼 나는 쪽파 까서 쪽파로 돈 벌고 판매해서 돈 벌고 이거를 보고 이거를 또 판매를 해서 또 나한테 수익금이 나고 이거를 갖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겨울에 쪽파 그러니까 가을에 쪽파 심어서 요 하우스에 심으면 봄에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노지에 9월 달에 심어서 4월 초쯤 돼서 쪽파 또 수확해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5월 달 정도 돼서 꽃이 피면 그 종구를 씨앗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순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쪽파도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쪽파 이런 거 마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거 한번 보고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저쪽에서 그 마무리. 일단 비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거의 사 쓰지를 않아. 다 협찬. 이게 다 협찬이에요. 협찬. 이게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이거 협찬이야? 네. 미니 코스 너무 좋다. 이것도 협찬이에요. 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날 왜 협찬을 왜 해주겠어? 그만큼 이게 뭐야? 강도가 되잖아, 그죠? 예. 그럼 맨날 일하잖아. 얘로 일할 때만 그쵸, 보이잖아. 일을 하잖아 이렇게. 예. 자, 지금부터 이제 토크 콘서트 겸 질문할 사항들 겸 해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농창업단 오셔가지고 우리 영농창업단 학생들에게 그동안에 유튜브 했던 거 영상으로 또 이제 제가 기록했으니까 올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예. 시작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막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여기는 70만이 되니까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반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돼요. 네. 그 학생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 또 여기 또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나는 귀농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귀농 시작했다고요. 뭐 장목에 대한 기술도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예. 또 이제 뭘 올렸을 때 또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예. 맞냐 틀리냐 이렇게 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좀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이 어떤 거였고 네. 또 시작할 때 어떤 게 뭐 준비하고 또 실행하면서 해왔었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이제 창업농이잖아요. 이런 유튜브 이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아 이거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시작하고 또 하나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거. 그리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소박한 일상을 내가 농사졌던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쌈채소를 심었다 아니면 고추를 심었다 그러면 그 고추 심는 거를 아 나는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진다는 것 갖다가 정보를 올려주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편집도 잘 하려고 영상도 잘 찍으려면 막막해서 하지를 못해. 네. 자, 그러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솔바이농원 갔다 왔다. 네. 이게 지금 우리는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창업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과정 갔다 왔던 걸 기록해서 논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몇 개 적어가지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블로그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와서 조그맣게 쇼츠라든지 만들어가지고 기록해 놓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솔바이농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색하고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농장에 들어온다고요. 왜? 여러분 농장에 이 솔바이 농원이 정보가 기록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여러분 현장 가는 거, 그 다음에 농장에서 하는 거, 동아리 하는 거, 동아리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딸기를 재배했는데 딸기 죽였어. 습도 관리 안 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 자체를 기록해 놔야지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된 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도 그렇고 농업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평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올렸는데 이상하게 댓글을 남기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초기 단계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 처음에는 이제 내가 농사 알고 있는 기술을 정보를 갖다가 올렸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올리면 솔직히 나보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고 근데 얄팍하게 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유를 많이 달아. 전문가들은 어쩌다 한번 묵직한 말 딱 던지는데 얄팍하게 농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던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올리는 거야. 올리고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말을 갖다가 올렸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도. 내 농사 기법이 최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달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시켜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어요. 자, 기본적으로 농업 기술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 유튜브에 올렸던 기술을 보면서 무시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돼 있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무시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볼 때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탄저병이 생겼어요. 고추에.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요. 몇 개를 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대다섯 개를 보면서 똑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다고요. 두 번째, 여기서 어떤 걸 재배하는 기술을 했다고요. 그런데 집에 살보는 거 잘 안 맞아.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물 빠짐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 집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 온도가 다르다고요, 지금. 평택하고 전라남도하고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다르다고요. 조건이 굉장히 다른 거야,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근데 내가 하는 거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할 때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걸 서로 검증해 줄 수 있고 그럼 좋겠다 싶어요. 여기 지금 잠깐 이제 솔바이 원장이 해밀님 솔바이 원장 좋은 말씀 해주시는 이렇게 하고 고재영 빵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배우고 자기 반가워요, 고재영 빵집. 화를 하는 건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들어오고 서재님 마케팅이 퀄리티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한 생각이다 이렇게 배우고 안 써먹으면 도루묵. 예, 우리 고재영 빵집이라고 유명하죠. 안산인가 안양인가 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하죠. SNS에 워낙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댓글을 써줍니다. 예, 또. 자, 또 보면 질문할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영상을 본다든지 했을 때 중요한 게 편집이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편집할 때 보면 우리가 농업인대학 교육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PD 출신들 모셔다가 뭘로 가르치냐면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어도브사에 나온 거 편집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르쳤으니까 정말 잘 만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굉장히 편집 기술을 넣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한 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그것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할 수 없다고요. 매일 그것만 하는 사람과.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뭐 프리미엄 그런 거보다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편집 기술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일단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보통 8시 이후까지 해가 떠져 있어. 그럼 그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밥 먹고 씻고 나면 9시야. 이제 되게 피곤하게 일하거든요. 그러면 9시에서 이제 오늘 영상 찍은 거 편집을 할까 그러다 보면 한 20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돼? 피곤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갖고 내일 하지 뭐. 그럼 그렇지.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못하는 거야. 그래서 프리미엄급 그런 편집 기술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찍어서 막 찍어서 바로 찍어서 진짜 짧은 거 딱딱 끊어내는 거 그거. 그다음에 이거 거기에 이제 글 같은 것도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만 자막 그냥 같은 해서 것도, 자막 같은 거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진짜 중요한 거는 꾸준함과 정보를 주는 거지 편집 기술이 아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정보라는 말씀 하셔가지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전국에. 가서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236만 회인가 조회가 있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순관리. 장말장 순관리. 고구마 순관리. 그 영상을 딱 보여드렸더니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쉬는 시간에 그걸 다 본 거야. 그러더만 그 수업 시간 돼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아니 이거 뻔히 다 아는데요 뭐하러 올렸대요? 그러시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구마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라서 뻔히 뭘 올렸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느냐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평범한 게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정보라는 부분을 보면 보통 보면 정보라는 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대표님 보시는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하는 거는 내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거는 내가 만약에 농사 초보다 다르면 나 같으면은 이렇게 짓겠어요.
어설픈 농부.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떠요. 왜 뜨냐면 내가 어설프게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섭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설프게 농사를 져봐요. 그럼 댓글이 장난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어설프게 농사를 지면 나는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이제 어설픈 농부가 어설프게 농사를 지면 그렇게 농사 짓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를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컨셉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아까 고구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에게 평범하고 아는 거지만 또 새로운 고객들, 새로운 농구사 시작하려는 분들, 도시토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이제 전혀 모르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럼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충남대 영농창업 사업단 예. 충남대학교 우리 1학년부터 지금 영농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러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다닐 거라고 이렇게. 야, 그러면 그냥 창업하려는 사람하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원예학과 다니면서 원예 실험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 어디를 가보는 거야? 현장도 가보고 오늘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 하다 보면 창업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배우는 거니까. 이게 영농창업 사업단이거든요. 충남대학교에. 충남 영농창업 사업단들이 지금 또 4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오늘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때요? 오늘 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나영 대표님, 우리 대표님들 다, 우리 저기 심영호 대표님들 다 와서 뭘 하는 거야? 솔바이 농어라고 관계를 맺는 거야. 그쵸? 그럼 예. 나중에 사과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때? 잘 돼야지.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팔아야겠다. 대표님 그때 갔었는데 몇 년도에 우리 학생입니다. 사과하는데 콜라보레이션 한번 하시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분 얼마 100만 갈 거거든. 당연히. 당연히 지금 70만이니까 네, 가야죠. 100만 갈 거라고요. 계속 증가한다고요 이분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서 인적 네트워크 쌓는 거야. 그러면 서로 명함 교환하고. 이게 사업가들이에요. 이러려고 지금 충남 영농창업 사업단이 현장을 토요일마다 쉬지도 않고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고 오늘 왔던 내용들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지금 네, 네. 자기 영농창업 사업단 7기 농업경제학과 신민서입니다. 유통센터를 추후에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거? 유통센터를 네. 계획하고 유통센터 있다고 계획한다. 하셨는데 저도 유통 쪽으로 가려고 생산에만 있지 않고 유통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실지랑 그다음에 또 그 창고랑 선별기랑 그 그런 거 주문이나 하실 때 창고 유통에 관심이 있는데 사과랑 좀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좀 그런 계획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딸도 이제 같이 가족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농사로만 해갖고는 나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농사를 지은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별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짓지만 규모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규모 뭐 유통을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맞게끔 점차 늘려가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선별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통 가공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만약에 1억짜리 가공 시설을 해. 근데 그게 이제 100% 지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통 6대 4 정도 된단 말이야.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4천이고 이제 정부 지원이 6천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유통 가공을 한 걸 갖다가 못 팔면 4천만 원이 어떻게 돼? 다 빚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운영비 필요하고. 그죠. 판로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가공이라든가 시작했다 이러면 거의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그 생산물을 예를 들면 사과를 네. 온라인에 팔아본 사람이 네, 사과즙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도 한 번도 안 팔아봤는데 가공장을 지었어.
답이 없는 거예요. 판다는 개념은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거잖아요. 고객만 접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제가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은 농업인들이 방송국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유튜브가 방송국들이야. 계속적으로 그냥 뭐 TV에 어디에 나왔다 그 한두 번으로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유통의 채널을 하나씩 갖자. 이게 틱톡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 갖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나영쌤. 네, 저는 상주에서 샤인머스켓하고 꽃감하고 있는 너영나영 운영하고 있는 예. 김나영 너영나영. 하고요. 상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시설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갈수록 날이 더워지는 날이 그치. 길어지고 예, 있잖아요. 그쵸, 예. 이제 그럴 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냉방 같은 걸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렵죠, 예.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환기를 어떤 식으로 더 관리하려고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농장을 이전하신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려고 계획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역시 질문 수준이 좀 다르죠? 역시 대표님은 대표님이네. 그렇죠, 대표님이셔. 일단은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이제 하우스 안에서는 쌈채소이기 때문에 쌈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에는 30% 차광망을 갖다가 씌워놓고 재배를 해요. 그래도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푹푹 쪄서 보통 한 36도, 7도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사실 실제 여름에 쌈채소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겨울보다 훨씬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 안에서 시설을 더 확장해가지고 만약 이제 뭐 그 더울 때도 뭐 수확량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는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차광망으로 하는 거 관행적으로 이 정도